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인류화합의 축제 올림픽이 열렸죠. 이 무더운 여름에 그나마 낙이 있다면 바로 이 올림픽과 주간 김우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텐션 때문에 담았어요.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블의 인기 캐릭터 미쿡 대장 aka 미궁딩이 캡틴 아메리카, 이 캐릭터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찐따에서 슈퍼솔저가 되고 60년 이상 얼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동정이 아닐까 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만약 했다고 해도 그건 도대체 언제인가 라는 의문이 남죠. 2011년에 공개된 영화 캡틴 아메리카 더 퍼스트 어벤져의 작가 두 사람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해봤답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로저스가 군비 조달을 위해 다녔던 USO 투어, 여기서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작가 중에 한 명인 스테픈 맥플리가 말하길, 의안이 캡틴 아메리카처럼 생긴 사람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여성 팬들에게 사인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정이라고 생각하긴 힘들겠죠. 옆에 있던 동료 작가 마커스는 스티브 로저스는 점잖은 체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는 옳고 그름, 나름의 신념을 믿는 남자지만 그렇게 샌님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퇴역 군인이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머신건 켈리가 자신과 메간 폭스의 사랑의 작대기가 되어준 영화 미드나잇 인 더 스위치그라스가 마음에 좀 안 드는 모양입니다. 트위터에 만약 내가 거의 출연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트윗을 하지 않는 건 그게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었거든요. 평소에 관종스런 켈리라면 아주 그냥 SNS로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을 텐데 어랍쇼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이 영화는 FBI 수사관이 성범죄 조직을 수사하면서 잔인한 연쇄살인범과 조우한다는 이야기로 텍사스 연쇄살인범 로버트 벤저민 로데스, 일명 트랙스톱 킬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영화 프리미엄이 LA에서 열렸는데요. 메간 폭스도 이벤트 몇 시간 전에 참석을 취소. 영화사 측은 코시국 핑계를 댔지만 켈리도 안 왔고, 게다가 브루스 윌리스도 안 왔었죠. 켈리가 왜 이 영화를 싫어하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뭐 보면 알 수 있겠죠. 한 여성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방문한 이 여성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나르시스트 캐릭터 게스톤을 유혹해 봤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Gaston! My boyfriend just broke up with me! Will you go out with me? Oh my god! Did I just get roasted? 이 영상이 퍼지고 나서 이 캐릭터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칭찬을 했지만 게스톤의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네요. 넷플릭스 루머에 출연한 배우 토미 도프먼, 이 시리즈를 보셨다면 이 얼굴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토미가 이번에 트랜스젠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얼마 전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한 토미는 자신의 대명사를 쉬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토미 도프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오늘은 내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지난 1년 동안 나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죠. 그래도 이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난 외삼촌의 이름에서 따서 지었거든요.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나를 안아준 삼촌의 이름이라서요. 저는 토미이며 새로운 토미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작년엔 무대에서 처음으로 여성 역할을 했었다는 토미, 앞으로는 더욱 연기에 몰두하겠답니다. 왕년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레골라스, 중간계의 양궁보이 올랜도 블룸이 20년 만에 화살 실력을 뽐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데 저걸 맞춰요. 5월부터 재결합해서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는 있었으나 아무도 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사귀는 걸 인정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니퍼는 자신의 52번째 생일을 맞아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 모습과 함께 벤 애플렉과의 키스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이 전날엔 베니퍼 커플의 오랜 친구인 톰 크루즈의 사이언톨로지적 만행 폭로자 레아 레미니가 자기 생일 파티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벤과 제니퍼도 있었죠. 이렇게 되니 다시 주목을 받은 게요, 제니퍼가 과거에 벤 애플렉의 등에 있는 거대한 타투에 대해 항상 색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밝힌 제니퍼의 속내입니다. 한편 벤은 2019년에 엘렌쇼에 출연했을 때 이 타투는
내게 매우 중요한 걸 나타내고 있고 의미가 있다며 너무 좋고 만족한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팬들은 향후 벤의 타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중이고요. 벤 애플렉의 절친 맷 데이먼도 이번 재결합 피셜에 대해 너무 행복한 일이고 정말 좋다. 벤은 항상 최고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자격이 있는 친구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야림자 다코타 존슨과 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스페인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다코타와 크리스는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 해안에서 보트를 타고 일광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발레리크 제도의 휴양지 파르마를 거닐었습니다. 다코타와 크리스는 2017년 10월 LA에서 초밥 데이트 이후에 사귄다는 소문이 돌다가 한때 깨졌었고 작년부터 재결합해서 말리부에 있는 대저택에서 동거를 하는 중이죠. 두 사람은 크리스의 전 부인인 기네스 펠트로와 아이들, 기네스의 현 남편과 함께 일요일이 되면 다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 모임을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빡빡이 폭주족들이 저지르는 남의 나라 대참사, 분노의 질주 팬이시라면 좀 아쉬울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시리즈에 루크 홉스로 출연해온 배우 드웨인 존슨이 앞으로 이 시리즈에 출연하는 일은 일절 없을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출연하는 디즈니의 최신작 정글 크루즈의 PR을 위해 인터뷰에 응한 드웨인은 빈디젤과의 불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잘 되길 건투를 빌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봉하고 있는 분노의 질주 9편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10편이나 11편 그 다음도요. 하지만 난 그 안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분노의 질주 10편은 2023년 2월 11편은 2024년 2월에 개봉할 예정이며 감독은 9편을 연출한 저스틴 린이 이어나갑니다. 드웨인 존슨과 빈디젤의 불화는 2016년 5월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빈디젤은 드웨인의 역할을 위해 프로듀서로서 아주 엄격하게 그를 대해왔다고 밝혔으며 그 때문에 늘 촬영 현장이 긴장되어 있었다죠. 한편 드웨인은 이 빈의 발언을 웃어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인터뷰에서도 좀 웃기는 말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뭐 홉스앤쇼는 계속 될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카밀라 카베오가 또 구설수에 휘말렸네요. 이번엔 백댄서인데요. 9월 23일 카밀라는 더 투나잇 쇼에서 신곡 Don't Go Yet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댄서에게 이목이 집중된 것이죠. 좀 볼까요? 네, 여기서 보라색 셔츠를 입은 백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피부를 일부러 검게 칠했던 것이죠. 이건 블랙페이스라는 흑인 이외의 연기자가 흑인을 연기하기 위해서 하는 무대 화장을 가리켜 금기시되는 행동이죠. 쇼 방영 이후 인터넷이 난리가 났고요. 결국 카밀라 본인이 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다문화 퍼포머 그룹을 만들고 싶었으나 전원을 라틴계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야. 퍼포머들 중엔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라틴계로 보이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 요점은 뮤직비디오 속에도 등장하는 것과 같이 심한 오렌지 선텐 스프레이를 한 백인 남성을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이 80년대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그 외에 별다른 의도는 없어 라고 말이죠.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조카 레이디 키티 스펜서가 62세의 백만장자 마이클 루이스와 결혼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이디 키티 스펜서는 올해 30살이죠. 더 선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두 사람은 로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레이디 키티 스펜서는 2017년부터 자신이 앰베서더를 맡고 있는 돌체 앤 가바나의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죠. 레이디 키티는 고 다이애나의 동생 찰스 스펜서의 딸로 윌리엄과 해리 왕자의 사촌이죠. 결혼 상대인 마이클 루이스는 남아공의 사업가로 작년 1월에 약혼을 발표했었고 두 사람이 커플로 햄튼에서 목격된 지 불과 반년 만에 이렇게 결혼 소식을 듣게 됐네요. 케이트 베킨세일이 사랑하는 딸을 2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7월 23일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케이트가 올해 22살인 딸 릴리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옆에는 릴리의 남자친구도 있었다죠. 케이트는 지난주 방송된 토크쇼 라이브 위드 켈리 앤 라이언에 출연해서 코시국 때문에 딸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일 때문에 캐나다에 갔기 때문에 딸이 만나러 올 수 없었고 그렇게 자기 아이를 2년이나 만나지 못했다니 정말 바보 같다 라며 쓸쓸함을 내비쳤죠. 딸과는 페이스타임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만 2년 만에 만난 딸과 막상 실제로 만나면 서로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아닌지 두려워한다며 농담도 했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만난 엄마와 딸은 이렇게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파티에 참석한 게스트들이 정말 끝내줍니다. 페리스 힐튼이 얼마 전 임신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걸 본인이 부정했습니다.
페리스는 This is Paris라는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직이에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라고 밝혔습니다. 동생 니키 힐튼도 임신설은 거짓이라고 말했고요. 페리스 힐튼은 엘리트 사업가인 남친 카터와 지난 1월 체외 수정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보가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두 사람은 1월에 열린 제77회 골든 글로브상 시상식 애프터파티에서 함께 있는 게 목격이 되면서 열애설이 돌았고 2월에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정말 한국에서 난리 났었던 전설의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마이클 스코필드 역을 맡은 배우 웬투어스 밀러가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웬투어스는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가을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것을 고백. 솔직히 좀 충격이었다는데요. 이건 자폐증의 스펙트럼증이라고 불리우는 줄여서 ASD라고 하는데 보통 이 징후가 2~3살 무렵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웬투어스는 팔로워들에게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면서 커뮤니티의 대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저 자신의 경험을 쉐어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답니다. 1973년작 엑소시스트의 소녀역 린다 블레어도 이젠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요. 그녀가 얼마 전 엑소시스트의 리부트 버전 출연에 대해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엑소시스트는 공포영화의 금자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7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각색상과 음향상을 수상했고 린다 블레어는 여우 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었죠. 이 영화의 리부트 버전 3부작의 발표가 있고 나서 팬들은 린다의 재출연 여부를 궁금해했는데요. 린다는 모두로부터 정말 많은 메일과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밝히길 현재로서는 제가 참여하거나 역할을 재현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께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 팬분들께서 보여주신 엑소시스트와 제 배역에 품고 있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네요. 팬들은 적어도 린다가 카메오라도 해줘야 된다, 어머니 역이 나온다면 린다지 라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고요. 이번 엑소시스트 신 3부작의 1편은 2023년 10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영화 명장면 한번 보시죠. 2019년 영화 조커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빛나는 호아킨 피닉스의 역변, 아니 격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목격된 호아킨의 모습은 이랬는데요. 미국 피플지에 의하면 이 모습이 발견된 건 조만간 개봉할 영화 디서포인트먼트 볼바드의 촬영 현장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역할을 위해 분장과 육체 개조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흥미로운 건 체형이 통상적인 입금 후보다 입금 전에 가깝다는 거.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한 기업가의 인생 수십 년을 비추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호아킨은 조커에서 24kg를 감량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거의 병적으로 도대체 왜 130g 이상 살이 안 빠졌냐고 투덜대면서 체중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다죠. 이번엔 찌우면서 그랬겠네요. 요즘 딥페이크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게 실제로 영화 제작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으로 유명한 유튜버 샤무크가 이달 초 루카스필름의 자회사이자 VFX 제작사인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일명 ILM에 입사를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샤무크는 지금까지 다양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스타워즈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즌2의 마지막 회에서 젊은 시절의 마크 해밀을 등장시켰던 딥페이크였죠. 영상 보시면 디즈니보다 작업을 더 잘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이번 채용에 대해 우리는 항상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실제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샤무크를 고용하기로 했죠. 라고 밝혔네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사람 일은 모른다. 인기 배우 브래드 피트. 와 매우 닮은 남성이 자기가 겪는 고초에 대해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포드에 거주하면서 토목 노동자로 일하는 싱글파더 네이선 미즈는 3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브래드를 닮았다는 말을 듣고 성대모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브래드의 친척임에 틀림없다, 우리 엄마가 브래드랑 낳은 자식이 나라고 말할 정도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다 되돌아와서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제가 못 보는 곳에서 몰래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네이선은 안젤리나 졸리를 빼닮기로 유명한 두리안 로즈에게서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내가 브래드를 닮았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스토킹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네이선.
분명 하나도 안 닮았는데 라는 댓글 달릴 것 같네요. BTS의 B가 버터의 뮤비 출연 장면은 배우 조니 뎁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네요. 뮤비 촬영 전에 예습으로 하이틴 영화와 뮤지컬을 많이 봤다는 B는 어느 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다가 조니 뎁이 주연을 맡은 청춘 영화 크라이베이비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 뒤에 특유의 감성과 에너지와 독특한 분위기를 버터의 뮤비에서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얼마 전 발매한 BTS 밀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죠. 7월 28일 맥도날드는 2011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맥도날드의 2분기 글로벌 매출은 5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나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세계 매장 매출도 작년과 비교해서 40.5%가 증가를 해서 코시국으로 매출이 급락하기 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해도 전세계 매장 매출이 6.9%나 오른 셈이죠. 미국만 보면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25.9%가 증가했으며 2019년에 비해 14.9%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요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분석가들은 하나같이 BTS 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결론을 냈으며, 한국 맥도날드는 BTS 밀 발매 이후 맥너겟 매출이 250%나 증가했다고 밝혔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신나게 즐기시고 쉬시고 김효케의 못 보신 영상 정주행하시는 거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